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면은 이제 설 명절 연휴죠. 명절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남은 일주일 잘 보내시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명절 연휴를 이제 즐겁게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시기도 하는데 어, 이런 뭐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잘 보낼 때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아파야 되는데 여행 갔는데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슬픕니다. 남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나는 여행까지 가서 못 걷고 뭐 힘들어 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 이런 거 치료를 하게 되죠. 어, 오늘 얘기할 게 그래서 무릎 관절염 뭐 PRP 주사 인공 관절을 피할 구세주일까 이런 내용인데 음, 관절염에 대해서 뭐 치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약부터 수술까지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새로 신의료 기술로 승인된 PRP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관절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옵션이 더 추가됐죠. 이 주사를 하면은 그래서 인공 관절을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로 선정을 해봤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는 뭐 약 그리고 뭐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또는 뭐 인공 관절 또는 뭐 무릎 그 골 절단 수술 그 절골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보호대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주사도 되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그 연골이 닳는 거죠. 연골이 닳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겁니다. 근데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서 뭐 무릎 관절 쪽에 변형도 오고 또 막 구부러지는 거, 펴는 거 이런 거 끝까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느냐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더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은 큐각이라 그래서 우리 골반 쪽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각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골반 쪽이 좀 크다 보니까 남자에 비해서 큐각도가 더 크고 그러면서 무릎 쪽에 더 영향을 잘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상은 다치는 건데 다치는 것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뭐 그것보다는 그뭐좀 다니다가 뭐 지내다가 삐끗하면서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이 연골판이라 그래서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 있어요. 걔네가 이제 고무줄 같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약간 디스크 같은 그런 연골인데 이 연골판이 다쳤어요. 만약에 이게 다쳤는데 회복이 안 된다. 근데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제거됐으면은 어, 얘네들이 연골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판인데 얘가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또 연골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외상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체중에 영향을 받고 또 유전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어 그리고 뭐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뭐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뭐 아침에 뻣뻣하고 좀 아프긴 한데 또 걷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 그리고 평지는 괜찮다. 근데 계단 내려가거나 아니면 언덕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 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무릎 주변에 눌러봤을 때 압통이 있는 부위도 있고 또 부어 있는 부분들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행된 관절염은 평지를 걸을 때도 아파요. 그리고 막 무릎 관절에 붓기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뻑뻑하고 또 염증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연골이 다른 거잖아요. 연골이 닳다 보니까 그 연골이 파괴되면서 유리물 같은 것들이 유리체가 떨어지고 그게 관절 안에 돌아다니면은 또 다른 연골들을 또 방해할 수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액이 증가한다. 그렇다는 건 무릎에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차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물이 차는 건데 그러면 이 물을 빼줘야 될까요? 어,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빼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놔둬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거는 100% 정답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상황과 그 환자분들의 뭐 그런 연령대, 뭐 활동량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뺄지 말지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는 눌러도 막 조금만 눌러도 아프고 조금 붓기에 더해서 약간 화끈화끈거리는 열감 같은 것들도 있고 구부리는 거 잘 안 되고 펴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행된 관절염은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O다리로 병행될 수도 있고 X자다리로 병행될 수도 있는데 O자다리가 더 많죠. 이렇게 줄을 딱 꺼봤을 때 물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안쪽 관절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바깥쪽에 비해서 이런 모습이 진행된 관절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할 건데 질문 답변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카무사리님이 주위에서 PRP 주사가 많이 아프다던데 얼마나 아픈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PRP 주사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좀 아픈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관절 내 주사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PRP 주사가 옛날부터 뭐 많이 여러 군데 사용이 됐었는데 뭐 힘줄, 인대 파열 이런 데들 주사를 할 때는 좀 아프긴 해요. 근데 관절 내 공간에다가 주사하는 것들은 뭐 그다지 아파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주사랑 비슷하다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김숙자님이 얼마 전에 검진을 받으니 무릎 관절염 2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2기라고 하는 게 아마도 그 KL 그레이드라고 해서 무릎 관절염의 그 정도를 나누는 그 등급이 있는데 그게 보통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 엑스레이 상에서 뭐 조금 무릎 관절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들이 있는지 또는 뭐 무릎에서 이렇게 뼈가 웃자라는 것들이 생기는지 또 뭐 변형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2기라고 하면은 조금 좁아져 있으면서 약간 이런 그 뼈가 살짝 자라는 것들이 좀 있다. 요 정도가 보통 2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2기라고 하면은 이 단계가 3기, 4기까지 있어요. 4기는 요거는 이제 연골이 너무 안 좋아서 요건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3기는 이제 좀 쉽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2기는 사실 아직까지는 관리를 잘 해서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활에 대해서 다시 넘어갈게요. 재활을 하는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을 하는 이유는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안 아프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 아까 4기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기까지 안 가서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도 재활을 하는 거고 또는 점점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거를 인공관절을 한번 하면 이걸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몇십 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일찍 해버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너무 힘든 걸 또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몇 년이라도 내 무릎을 조금 더 잘 쓰자라고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취미생활 하는 거 뭐 등산, 골프,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 또는 뭐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을 걷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러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프면은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내가 이런 내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통증 없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겁니다. 재활할 때 첫 번째로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약은 진통소염제가 되겠죠. 진통소염제를 주로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것들,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드시는 것들은 좋은데 보조제일 뿐이죠. 보조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의 무릎 관절염을 낫게 해준다라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사는 우리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 뼈 주사 이런 것들은 적절히 잘 쓰면 좋은 주사인데 남발하면은 안 좋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연골 영양 주사라고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DNA 주사, 그다음에 작년부터 주로 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그 자가 골수 농축액 주사라는 게 있어요. 골수에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줄기세포 주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승인된 PRP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주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이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합니다. 운동은 뭐 근력 강화하는 건데,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허벅지 근력을 이제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게 필수고,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좋아요. 실내 자전거 할 때 막 너무 안장 높이를 이상하게만 안 하시면은 실내 자전거 하는 것들 좋고, 걷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영, 뭐 물속에서 걷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가 허벅지 근력 키우는데 좋아서 많이들 권장을 하시지만 막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이것도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내가 나는 층간 소음에 너무 민감해. 그래서 나는 탑층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25층에 살고 있는데 계단 오르는 게 좋대라고 해서 1층부터 25층까지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처음 할 때는 한 5에서 10층 사이 정도 오르는 것들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10층, 그리고 한 뭐 10에서 15층 사이 그 정도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찬성인데 너무 막 많이 오르는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이것도. 그래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은 나이와 체중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고,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병원 가서 무릎 관절염 있다고 하시면은 쪼그려 앉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반다리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무릎 꿇기 이런 것들도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도 하지 마시고, 쪼그려 앉기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안 할 수 있겠어요.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시라는 거고, 쪼그려 앉을 일이 있으면은 그 작은 의자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의자 같은 것들, 뭐 내가 쪼그려 앉는 일이 뭐 세탁기나 뭐 이런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옆에 두고 대신에 그런 의자에 앉는 것들이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좀 조절을 하시고, 체중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중 조절은 사실 체중 조절을 하려면은 안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먹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유산소 운동은 하려면은 뭐 걷거나 뛰거나 이런 것들인데, 또 무릎 아픈데 또 어떻게 또 걷거나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분들이 있죠. 살을 빼세요. 근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뭐 식이 조절은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뭐 유산소 운동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살 빼기 위해서 너무 무리해서 뛰는 거 이런 거보다는 뭐 식이 조절과 실내 자전거, 걷기 이런 것들 정도는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대가 있는데, 보호대는 이제 무릎 관절염에 보호대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좋은 보호대 같은 것들은 보통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내측 안쪽에 아픈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가 안쪽에 이렇게 막 짓눌려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조금 늘려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사입니다. 주사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연골 영양 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주사. 이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6개월마다 이제
건강보험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고요. 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오셔서 맞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주사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무릎 관절 안에 그 관절액이 있어요. 그 관절액이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입니다. 그 히알루론산이 하는 일이 약간 이런 충격 흡수도 해주고, 그리고 약간 윤활제 역할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근데 안타깝게도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히알루론산이.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보충을 해주는 거고, 이 주사 자체에 이제 점성도 있고 약간 탄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 내에 이렇게 싹 머물면서 이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을 시켜준다.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보험을 해주는 거고, 6개월마다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주사하면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사를 하는 거고, 이런 주사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또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거 한 번 맞으면은 계속 맞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계속 맞는 게 좋죠. 요거는 굳이 뭐 별 생각 없이, 이거는 좋은 주사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주사를 해주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약간 이런 치아에 스케일링 한다는 의미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무릎에 기름칠 해준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작용이 있는가? 부작용은 뭐 모든 관절 내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염증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소독을 잘 하고 주사를 하면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연골이 재생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거를 주사를 한다고 해서 연골이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사한 주사로 그 DNA 주사가 있어요. DNA 주사는 이거는 특별히 무릎 관절강 내에만 주사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주사인데, DNA 주사는 원래는 뭐 다른 뭐 근육 힘줄 인대 이런 데 조직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사인데, 요게 무릎 관절 내에만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점도를 높여 놓은, 아까 그 연골 영양주사랑 비슷하죠. 예, 근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충격 흡수도 되고, 그리고 윤활 역할도 해주는데, 또 원래 DNA 주사의 기본적인 효과, 이런 약간의 염증 완화 효과, 그리고 연골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을 정말로 재생을 하는지는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골 그 무릎 내에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염을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것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죠. 근데 그 히알루론산처럼 많이 적용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좀 비용 부담이 얘보다는, 아까 그 히알루론산보다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같이 해주면은 더 좋은 주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주사 같은 것들은 어떤 주사를 뭐 언제 적절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주치의를 하나 정해놓고 그 주치의가 계속 주사 종류라든지 주사 간격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대로 하시는 게 사실 편하죠.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주사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받으셨다면서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종류별로 드시고 이게 좋다고 저랑 동생에게 자꾸 권유를 하세요. 둘 다 20대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글루코사민 영양제가 정말 관절염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정말 있기는 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루코사민도 그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맞죠. 맞는데 영양제라는 거는 보조제라는 것들은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과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드시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종류별로 드신다. 너무 과하면은, 뭐든지 과하면은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으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 싶고, 뭐 20대 분들이 드셔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수염 고래님이 러닝을 취미로 붙여볼까 했는데 주 3회 이상 하면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무릎 보호대를 차면 도움이 좀 될까요? 어디서 봤는데 보호대를 하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러닝을 조금 많이 장기간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슬개건염이라 그래서 무릎 앞쪽에 전방 쪽에 있는 뚜껑뼈 위아래로 있는 그 힘줄이 있는데,
그게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과사용에 의해서 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무릎 뭐 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탁 힘줄을 잡아주는 그런 보호대를 하는 경우 통증이 조금 더 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줄이나 근육의 과부하를 좀 덜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괜찮다. 근데 뭐 이 무릎 아픈 게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뭐 예를 들면 장경인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통증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딴 데가 아픈데 여기다가 보호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슬개건염, 내가 슬개건염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밴드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보호대를 하고 운동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것만 너무 오래 차고 하면은 약간 뭐 근력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되게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보호대, 슬개건염 보호대 같은 것들은 차는 것들은 저는 찬성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풍동사랑님이 연골 주사 횟수는 몇 달 간격이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이 아프면은 종종 허리도 아픈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수도 있는데, 허리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는 디스크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무릎이 아프면 뭔가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지겠죠. 걸음걸이가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근력 같은 것들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아파질 수가 있는 거고, 뭐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무릎이 아프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그러면은 뭐 햄스트링 뒤에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라 그래서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좀 짧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걷는 자세가 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허리를 완전히 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릎 관절염 환자는 하체 운동을 뭘 해야 해요? 라고 구로마요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알려드리고, 뭐 그냥 보통 허벅지 앞쪽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들 키워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그리고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줄기세포 주사,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3년 하반기쯤 신의료기술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주사냐면, 사용 대상은 이 KL2에서 3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릎 관절염 등급이에요. 1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0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한 2,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 주사를 하라라고 돼 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라고 합니다. 장골능이라는 건 우리 허리 뒤쪽에 이 벨트 라인, 바지 요 라인 있는 쪽, 여기 뒤에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이게 장골인데, 이 장골에서 뼈에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수를 뽑아내는 거죠. 골수를 뽑아내서 이만큼 뽑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원심 물리기 막 돌려가지고 거기서 농축되는 흡인 농축물, 보통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무릎 관절 내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사를 해서 관절 무릎 연골을 좀 재생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승인된 내용을 보면은 기존 주사 치료, 뭐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관절 강내 주사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연골을 재생시켜 주는가라는 거에는 아직까지 막 명확하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얘는 무릎 관절 내 환경 개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들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주사를 하는데, 이게 막
골수를 뽑아서 한다라니까 조금 무섭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까지 막 무서운 건 아니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해서 이거 뽑아서 다시 내 거를 안에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건데 좀 약간 비용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게 꽤 가격이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 하는데 수백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약간 비용 효율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논란 여지가 있다. 근데 분명히 얘는 통증의 완화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PRP 주사, 우리가 오늘 얘기할 PRP 주사인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겠죠. 이 주사는 진짜 얼마 전에 딱 2달 전에 24년 12월 13일에 신의료기술로 승인이 된 거예요. 읽어보면 되게 앞에 있는 이 줄기세포 주사랑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KL 2에서 3등급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술 방법은 아까 그거는 줄기세포는 장골 뒤에 있는 허리 뼈에서 골수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 몸에 있는 혈관 피 뽑을 때, 우리 피 검사할 때 피 뽑는 것처럼 혈관에서 피를 뽑아요. 피를 한 2, 30cc 조금 많이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요거를 똑같이 그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립니다.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려서 그 혈소판만 이렇게 고농축돼 있는 그거를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줄기세포 주사랑 굉장히 유사하죠. 줄기세포는 뼈에서 이게 피를 뽑는 거고, PRP 주사는 그냥 혈관에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심물리기 돌려서 엑기스만 뽑아서 주사하는 것들은 똑같다. 근데 이거는 뭐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 그러니까 다른 주사들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시술, 뭐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히알루론산 관절각 내 주사. 앞에는 히알루론산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나오네요.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결과가 유사하거나 그 뒤에 또 붙었어요. 근소하게 향상.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이런 연골 영양 주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주사를 하는 것들을 이제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는 2에서 3단계 사이, 아까 질문 주신 분도 2단계라고 하셨는데 요 0, 1, 2, 3, 4 중에 이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맞을 수 있는 주사예요. 다른 그레이드에는 허용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라라는 거고 4단계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거고 PRP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하는 건데 이 고농축 혈소판에 성장인자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나오거든요. 피를 엄청 많이 뽑아도 그게 조금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장인자가 조직 재생, 염증 완화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의 장점은 안전하다. 왜냐하면은 내 피를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편의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주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외래에서 와가지고 피 뽑고 기다렸다가 다시 주사하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당일 입원이라든지 뭐 입원 같은 것들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주사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검증된 주사다. 해외에서 많이 진행한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많이 진행한다는 게 뭐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유럽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주사고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도 하던 주사긴 합니다. PRP 주사 왜 내 들어본 것 같지? 피 뽑아서 하는 주사? 나 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많이들 하던 주사인데 한 10년 됐나?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이거를 테니스 엘보 하는 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돈 받고 하지 마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돈 받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해버려 가지고 병원들이 이거를 한동안 못했죠. 이게 근데 그럼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돈 안 받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이게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 그냥 하기에는 병원들이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좀 그동안 못했었는데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태릉 선수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들만 진료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료를 볼 때 돈을 내느냐? 돈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PRP 주사를 10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이거는 무릎 관절 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들 하거든요. 뭐 지금도 뭐 안과 이런 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 라식 하면은 이렇게 뚜껑 이렇게 각막 열고 각도 찢어서 바꾸고 다시 뚜껑 덮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잘 아무르라고 PRP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피부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두피, 탈모 이런 데다가도 PRP 주사 하기도 해요. 결국에는 다 이제 재생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죠. 재생의 느낌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고 저도 선수촌에서 뭐 슬개 건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대 파열이 왔거나 근육 파열이 왔을 때 그리고 관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이런 주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케이스들을 했었고 효과가 난 것들을 이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효과가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좀 아파요. 아픈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대, 힘줄 이런 데는 되게 아픈데 관절각 내 공간에다가 하는 것들은 다른 주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파열됐을 때도 그 PRP 주사를 하면은 이 인대 재생에 조금 더 도움이 돼가지고 회복이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하던 주사입니다. 그리고 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줄기세포 주사는 아까 한쪽에 수백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PRP 주사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주사는 아니고 아무래도 비급여 주사다 보니까 막 너무 싸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수백만 원 하는 그 줄기세포에 비해서 한 거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뽑는 과정을 이렇게 혈액을 뽑은 다음에 키트에 넣은 뒤에 원심 분리기를 하고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분리한다. 그래서 주사를 한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고 이렇게 내가 뽑은 피를 여기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이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기계가 막 회전을 해가지고 원심 분리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우리 피 다 예전에 배우셨죠? 적혈구, 뭐 혈소판, 혈장, 백혈구 이런 것들 다 배우셨는데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적혈구가 이렇게 밑으로 쭉 가라앉고 이 혈장이 제일 가벼운 거 이 위에서 뜨고 그 사이에 이 혈소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약간 희미한 뿌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혈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주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PRP 주사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얘가 연골을 재생을 시키나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안 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재생된다라는 것들이 예전 뭐 똑같이 예전 연골처럼 막 다시 자라나느냐 그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막 검증이 된 검증은 돼 있죠. 검증은 효과는 검증이 돼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통증은 줄여주고 뭐 연골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관절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연골이 이렇게 확 자라나나요? 요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걸로 네.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사들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관리 잘하면 2단계
3단계 어떻게 보면 3단계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히알루론산, DNA 주사, 뭐 PRP 주사 이런 것들 하시면서 근력 강화해주고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해주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면은 인공 관절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부터 드렸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들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고 허벅지 앞, 뒤,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을 주로 해주세요 라는 거고 허벅지 앞쪽을 강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내치기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엉덩이 이 중둔근이라고 엉덩이 근육을 둔근이라고 할 거네요. 그 중에 소중대가 있는데 중둔근, 중자 그 엉덩이 약간 바깥쪽에 있는 그 근육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지 내 무릎 관절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강화해주는 운동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에 있는 대퇴사두근 중에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 이런 것들을 키우자라는 거고 그 아까 얘기했던 엉덩이 근육 중에 중자, 중둔근 이런 것들을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게 막 많이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 이 어디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을 내 쪽으로 당긴 다음에 발을 들어올리면서 무릎으로 요 무릎 막 밑에 수건 깐 거를 이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데 누르면서 여기 허벅지 이 앞쪽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고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들 뭐 한 번 할 때 한 10초 정도 세주고 이런 것들을 10번에서 20번 반복하는 것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해주라는 거고요.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다음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누워서 할래라고 하시면은 누워서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굽힌 다음에 이거 발끝을 나 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또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뭐 너무 쉬운데라고 하시면은 밴드를 이렇게 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뭐 모래주머니를 차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퇴사두근 중에 앞쪽에 있는 내측관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라고 하시면은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수건을 끼우고 안쪽으로 조금 힘을 주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목적은 여기다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선생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금 자주자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10번 세는 거죠.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10번 세고 내렸다가 또 10번 세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것들 이렇게 몸이랑 일자로 되게 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중둔근이거든요. 그래서 중둔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은근히 또 좀 반복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렬을 잘 맞춘 상태에서 올리는 것들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은 요거는 클램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약간 조개 뚜껑 열리듯이 이렇게 얘도 여기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다리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하는데 얘도 하다 보면은 재미없는데 너무 쉬운데 라고 하시면은 밴드 같은 거 걸고 하시는 거죠. 이런 운동들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릎 통증이 사실 관절염만 있는 건 아니죠. 관절염만 있는 건 아니라서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나 관절염 왔나 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아픈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무릎 주위에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힘줄염들 무릎 주변에 힘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슬개건염도 얘기를 했는데 슬개건은 요 앞에 있는 것들
요게 슬개건염이 생기는 부위고, 그리고 거위발건염. 거위발건은 뭐냐면은 진짜 그 거위, 우리가 아는 그 거위의 발이에요. 거위발처럼 이렇게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근육 세 개가 힘줄이 모여가지고 뼈에 탁 붙는, 정강이 안쪽에 붙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붙는 게 딱 세 개가 모여 있는 게 딱 거의 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의 발건염, 거의 발건이고 그에 염증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장경인대염은 요 바깥쪽에 있는 띠, 장경띠라고 하는데 여기 바깥쪽 안정화 시켜주는 이 띠인데 여기에 또 염증이 생겨서 바깥쪽이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러닝 처음에 하시다가 생기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햄스트링 뒤에 허벅지 뒤에 있는 이 햄스트링 힘줄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무릎 뒤쪽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종아리 근육, 기복근이라고 하는 이 종아리 근육도 시작하는 부위는 사실은 무릎 위쪽이에요. 무릎 위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힘줄 있는 데가 아픈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외상 때 생기거나 아니면은 많이 써서 퇴행성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연골판 문제. 반월상 연골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벅지뼈, 정강이뼈 이 사이에 디스크 같은 그런 물렁뼈가 있어요. 이게 연골판이고, 얘도 얘가 지 역할을 충실히 잘 해줘야지 실제로 우리 퇴행성 관절염 생기는 이 뼈에 발라져 있는 이 연골, 이게 상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은 약간 뭐 쪼그리 앉거나 약간 비틀 때 이럴 때 아플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종종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진단을 잘 받아야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 아픈데 내 퇴행성 관절염이래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좋은 뭐 무릎 관절에다가 연골 영양 주사한다. 그래서 뭐 나쁠 건 없지만 그 다른 원인이 있는 게 해결되진 않겠죠. 그래서 다른 원인들도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들 조금 볼게요. 풍동사랑님이 줄기세포 주사가 영구적으로 연골 재생이 되나요? 실패하면 관절경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줄기세포 주사만으로 연골 재생이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연골 재생을 위한 치료는 지금 하는 것 중에는 이제 그 수술이죠. 수술해가지고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뭐 수술 또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연골에다가 구멍을 작은 빵꾸를 막 뚫습니다. 일부러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그 손상된 연골이 있는 쪽에다가. 그래서 사람은 우리 몸은 이제 상처가 나면은 회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내 가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줄기세포를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아예 그냥 그 필요한 부분에 갖다가 꽂아주는 거죠. 그런 치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골 재생을 위한 치료 방법이고, 주사를 통해서 연골이 막 완전히 살아나요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날이 좋은 날님이 저는 걷는 게 너무 좋은데 왜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의사쌤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걷기가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걷는 게 좋나요? 좀 빨리 걸어볼까요? 네, 빨리 걸어보는 것들도 괜찮아요. 걷기가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걷는다고 해서 근력이 막 팍팍팍팍 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산소 운동이 엄청 많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운동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걷기도 뭐 좋죠. 안 걷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에 걷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운동이 되려면 빨리 걸어 그러면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빨리 걷는 것들도 빨리 걷는 게 더 좋긴 해요. 운동 효과로 봐서는. 그래서 아프지 않게끔 자세 잘 잡으시고 빨리 걷는 것들, 신발도 너무 불편한 거 신지 마시고 좋은 신발 신고 걷는 것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수단 같은데 어떨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릎 관절염 단계 4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합니다. 그때는 뭐 주사를 한다 해도 어차피 그때뿐이고, 무릎 뼈와 정강이 뼈와 뼈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점점 연골이 파괴되고 뼈가 드러나서 뼈가 연골이 뼈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연골이 다 벗겨지면서 뼈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잘 보시고 또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수술해야 되는 정도다. 그리고 증상도 보겠죠. 통증 있는데 뭐 있을 때마다 스테로이드 주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무릎 관절염 단계도 4단계가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무릎 인공 관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서희님이 기구 운동만으로 헬스를 하고 있는데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프리웨이트를 하는 게 필수일까요? PT 고민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기구 운동으로도 저는 뭐 관절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릎 관절만 봤을 때는 뭐 그냥 레그 익스텐션 기계 같은 것들 하는 것들도 저는 뭐 괜찮아요.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무릎 관절을 예를 들면은 그쪽 레그 익스텐션 할 때 그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측 관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마지막 끝에 있는 레인지에서 근육이 좀 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면서 사용하시는 것, 근력 강화를 하시는 것들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프리웨이트를 같이 하는 게 필수는 아닌데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그거는 저는 또 찬성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PRP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은 연골이 재생되고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 막 완전히 이렇게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통증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들은 확실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다른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을 잘 해주면 인공관절 수술까지는 아직까지 뭐 2, 3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뭐 병원 가가지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성실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는 주치의가 되겠죠. 주치의가 이 주사는 언제 하면 되고 언제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주치의를 집 근처에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다니시는 거,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명절 때 안 아프고 여행도 잘 다니고 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